손흥민 대박 터졌다. 32만 영국 토트넘 팬들 눈물. 700억 이상 베팅하는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 다시 등장. 레비 회장도 이번에는 넘어갈 것이라는 현지 보도. 최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됐다. 그는 한 팀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전설이다. 하지만 꾸준해야 하고 구단에 무언가, 우승컵을 돌려줘야 한다. 난 내가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을 위해 우승을 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게 레전드로 불릴 수 있을 것 같다. 고 털어놨다. 겸손한 손흥민은 스스로의 기준에서 레전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뛰었지만 우승이 없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많이 넣은 선수가 레전드라고 불리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손흥민은 난 우승하기 위해 스퍼스에 왔다. 우리는 특별한 시즌을 보낼 수 있다. 고 자신했다. 하지만 팬들의 생각은 다르다. 손흥민이 앞으로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고 말고를 떠나 이미 그는 레전드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벌써 10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46경기 164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발언은 영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BBC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가 맞나? 라는 질문을 올렸다. 5,443명의 팬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가 맞다는 팬들이 60%로 과반수를 넘었다. 아니라는 대답은 40%에 그쳤다. 5천여 명이 영국 팬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론을 읽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손흥민은 스스로 기량을 증명했다. 개막전 무득점 후 손흥민을 선발에서 빼야 한다. 손흥민을 방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영국 언론에서 나왔다. 손흥민이 에버튼전 멀티골을 대폭발시킨 뒤 여론도 급변했다. 역시 소니는 레전드. 소니와 재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큰일 난다. 몇 팬들이 일어서고 있다. 손흥민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토트넘 레전드다. 오게티가 있다면 손흥민 말대로 그가 토트넘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손흥민은 은퇴 전 해리 케인도 못했던 우승컵을 안길 수 있을까? 2. 손흥민. 또 과소평가 논란. 선위 압박 능력은 과소평가됐다. 팬커뮤니티 주장. 손흥민, 토트넘, 위 압박 능력은 과소평가됐다고 토트넘 팬커뮤니티 스퍼스웹이 주장했다. 스퍼스웹은 30일 한국 시각 포스테코글루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프레싱 몬스터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며 손흥민을 찬양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의 압박 능력은 과소평가됐다. since pressing is an underrated part of the South Korean's game며 안타까워했다. 통계 전문 업체 후스코어드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볼을 되찾는 선수 6회라고 소개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의 주장은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줬다. 2골로 시즌을 시작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가장 좋은 포지션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명했다. 스퍼스웹은 영향력 측면에서는 윙포워드, 득점력과 압박 측면에서는 센터포워드가 좋다고 분석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플레이할 때 영향력이 더욱 크지만 가능한 한 골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매우 성실하게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힌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가장 큰 자산인 이유는 바로 압박을 이끄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압박하고자 하는 의지로 에버턴전 골의 열쇠를 만들어냈다. 조던 픽포드의 나쁜 터치를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했다. 손흥민은 시즌 1, 2호 골을 폭발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1에서 0으로 앞선 전반 25분 상대 수비부터 압박을 시작해 골키퍼까지 괴롭히며 공을 탈취. 혼자 힘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은 끈기가 있었다.
두 번째 골이 이를 요약한다. 손흥민은 제임스 타르코프스키와 마이클 킨, 에버턴 센터백 듀오를 괴롭혔다. 골키퍼 조던 픽포드까지 방해했다. 픽포드가 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은 날카로운 폭발을 준비했다며 손흥민의 압박을 칭찬했다. 가디언은 손흥민이 픽포드를 뚫어내며 에버턴의 비참함을 완성했다고 표현했다. 손흥민은 마지막 공격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준비했다. 오늘 경기에서 멋있는 모습들로 선수들이 보여줘서 좀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 2경기 치렀다. 너무 좋아할 생각도 없고 좀 차분하게 다음 경기를 기다리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픽포드가 킥력이 좋다. 여유롭게 공을 차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공격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골은 각도가 좋지 않았음에도 침착하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골키퍼가 거칠게 각을 줄이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골키퍼 다시 사이를 보고 슈팅을 때리곤 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는 픽포드가 빌드업 플레이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했다. 손흥민은 우리 최전방에서 최고의 압박 플레이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는 그 역할을 즐겼고 왼쪽에서도 다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호스퍼 HQ도 손흥민의 새로운 기록은 그가 토트넘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호스퍼 그는 손흥민이 세운 기록은 그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칭송했다. 호스퍼 그는 지금까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05경기에 출전해 122골을 넣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클럽 레전드로서의 유산을 더욱 공고히 하길 원한다.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 토트넘 최다 득점자였다. 솔직히 말해서 압도적으로 최고였다. 해리 케인이 나간 뒤 그의 절친인 소니가 나서서 토트넘을 지탱했다며 극찬을 쏟아냈다. TBR 풋볼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따라올 수 없는 일을 이미 해냈다고 극찬했다. TBR 풋볼은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팀은 시즌 첫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와 무승부를 거뒀다. 하지만 토트넘은 안방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4골을 퍼부었다. 좌절스러운 출발에 남아있던 우려를 잠재웠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2골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3. 손흥민 계약은 뒷전인데 레알이 노린다는 소식에 재계약 곧바로 추진.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2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로메로에게 새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 라고 보도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지 기자는 시즌 동안 토트넘은 로메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는 엄청난 수비수다 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때때로 더 리더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로메로는 그가 엄청난 수비수라고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로메로는 2021에서 22시즌 아탈란타에서 토트넘에 입성했다. 세리에 A 시절부터 수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에서 21시즌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로메로는 뛰어난 전진 패스와 강한 몸싸움, 공중볼 경합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비를 펼친다. 스피드도 빨라 순간적으로 커버하는 범위도 넓다. 공격력도 좋다. 아르헨티나 출신답게 발밑이 뛰어나고 훌륭한 패스 센스와 날카로운 빌드업 모두 가능하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선수다. 세리에 A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센터백으로 성장했다. 그러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 글로벌 매체 ESPN은 레알 마드리드는 로메로 영입을 원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곧바로 포기했다. 토트넘이 거액의 이적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라스트 워드 온 스퍼스의 폴 오키프 기자는 올해 초 레알 마드리드는 로메로 영입을 원했다. 토트넘의 매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라고 보도했다. 또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로메로 이적료가 1억 5천만 파운드라고 말했다.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는 영입을 포기했다. 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함께하길 원한다. 로메로 역시 토트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계약은 2027년 여름에 끝난다.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게 토트넘의 계획이다. 4. 산초. 텐하흐와 화해 오른쪽 화살표 라이벌 첼시 이적. 히어 위고 컨펌. 완전 영입 의무 포함된 임대.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31일 한국 시간 속보다. 산초는 첼시로 이적한다. 클럽 간 완전 영입 의무 조항이 포함된 임대 계약에 합의했다. 산초는 이미 첼시 이적을 원한다고 밝혔고, 이제 모든 당사자 간 거래가 합의됐다. 맨유도 제안을 수락했으며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도르트문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산초는 2021에서 22시즌 맨유에 입단했다. 8,500만 유로, 1257억, 위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고 맨유에 왔는데 기대만큼 활약하지는 못했다. 산초의 장점인 드리블과 동료와의 연계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산초는 데뷔 시즌 리그 3골 3도움으로 부진했다. 2년차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텐 하흐 감독은 산초를 제로톱, 좌우 윙어 등에 기용하며 알맞은 사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산초는 리그 6골로 이적료 대비 좋은 활약은 없었다. 지난 시즌에는 항명 사태까지 있었다. 시즌 초반 텐 하흐 감독은 산초를 명단에서 제외했고, 이에 산초는 개인 SNS에 텐 하흐 감독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발언을 남겼다. 이로 인해 산초는 1군에서 추방당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친정팀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떠났다.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산초의 좋은 모습이 보이면서 도르트문트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준우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대생이었기에 다시 맨유로 돌아왔고, 텐 하흐 감독과 화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맨유에서 뛸 것으로 보였다. 텐 하흐 감독은 누구나 실수한다 라며 산초를 감쌌고,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산초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시즌이 개막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산초는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 모두 나서지 못했고, 이적이 급부상했다. 유벤투스와 첼시가 관심을 가졌는데 최종 승자는 첼시였다. 유벤투스가 영입전에서 철수했고, 첼시는 임대 영입에 합의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산초는 내년 여름 완전 영입되는 조건으로 임대된다.